이 영상은 2편입니다. 모티브를 뜨는 방법은 1편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모티브 12개를 모두 떠줬습니다. 이제 이 12개의 모티브를 먼저 이어 붙여주고 가방의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줄 건데요. 우리가 12개 만들어준 모티브를 쭉 나열해주세요. 지금 화면에 꽉 차서 다 담기지는 않는데 여러분도 테이블에다가 모티브를 두 줄로 나란히 놔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6개, 아래쪽에 6개. 그래서 총 두 줄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쭉 나열해놓은 모티브의 중간 부분 쭉 한 방향으로 모티브를 이어줄 거예요. 그때는 돗바늘과 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결해줘야 하는 만큼의 약 3배 정도가 되는 분량의 실을 끊어주세요. 3배 정도 되는 부분 여유있게 좀 더 끊어주시고요.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부분부터 맞닿는 부분을 꿰매면서 지나갈게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모티브 코스 세어보셨나요? 이 한쪽 면의 코스는 여기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반대쪽 모서리까지 총 19코입니다. 모서리를 제외한다면 각 면마다 17코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꿰매줘야 하는 코스는 한 모티브당 이 양쪽의 끝에 있는 모서리 코를 포함해서 19개가 됩니다. 자,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모서리 코에다가 미리 확인을 하고 단수링을 체크해 놓는 게 실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모서리에 우리 한 코에 3개의 짧은뜨기를 넣었잖아요. 그 3개 중에 중간에 있는 이 코, 여기에다가 단수링을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서도 짧은뜨기 3개 중에 가운데 있는 이 코, 미리 단수링 체크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해놓을게요. 3개 중에 가운데, 그리고 여기 반대쪽도 모서리 3개 중에 가운데. 우리가 연결해줘야 하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닿는 부분에다가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코 찾는 게 계속 헷갈리시면 다음 모티브 넘어갈 때마다 미리 이런 식으로 단수링 체크를 해놓고 따라하시면 코스 틀리지 않고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코스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고 딱딱 맞춰가지고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요거 2개부터 꿰매잖아요. 요거 2개 맞닿는 부분을 꿰맬 때는 지금 테이블에 이렇게 봉긋 올라와 있는 무늬 부분이 위쪽을 향하고 있죠. 요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무늬가 각각 다른 쪽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편물을 설명할 때 얘를 앞쪽 편물, 얘를 뒤쪽 편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앞쪽 편물에서는 바늘을 찔러야 하는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만 이렇게 주어줄 거고요. 그리고 뒤쪽 편물에서는 여기 위쪽에 보이는 V 모양 중에 앞에 있는 반코만 이렇게 주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 있는 편물에서는 앞쪽 반코만 줍고 앞에 있는 편물에서는 맞닿게 해당되는 코에 뒤쪽 편물만 줍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계속 꿰매질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 단수링 있는 곳에서부터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는 노란색 단수링, 앞쪽 편물의 노란색 단수링에 뒤쪽 반코부터 살짝 이렇게 찔러줄게요. 거의 실을 끝까지 당겨서 꼬리실은 살짝만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앞쪽 편물에 통과를 해놓은 후에 이제부터는 뒤쪽과 앞쪽을 동시에 찔러가면서 옆으로 진행할게요. 자, 뒤쪽에 있는 초록색 단수링, V 모양 중에 앞쪽 사슬, 그리고 앞쪽 편물에 노란색 단수링, V 모양 중에 뒤쪽 사슬. 이렇게 같이 통과시켜서 그대로 통과합니다. 여기 노란색에서 한번 걸어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잡아당겨도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수링이 없어요. 각각 맞닿는 코마다 동시에 찔러주시면 됩니다. 자, 뒤쪽 편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방향은 똑같아요. 뒤쪽 편물에 앞쪽 사슬 하나를 줍고요. 그리고 앞쪽 편물에 뒤쪽 사슬 하나를 주어서 이렇게 같이 통과. 단수링 계속 거슬릴 것 같으니까 일단 빼줄게요. 자, 바로 옆에도 뒤쪽 편물에 앞쪽 반코, 그리고 같이 맞닿는 앞쪽 편물에 뒤쪽 반코. 뒤에서 앞으로 계속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꿰매줄 때는 이 실을 당기는 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주셔야 깔끔하고 예쁘게 꿰매집니다. 어느 정도 떴을 때 편물을 펼쳐서 바라보면 우리가 남겨놓고 떴던 뒤쪽 편물의 뒤쪽 방코와 앞쪽 편물의 앞쪽 방코가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선 자체를 무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끝부분까지 일단 해줄게요. 이렇게 서로 맞닿는 부분을 일정하게 쭉 연결해 주셨다면 가장 끝부분에 우리가 단수링을 꽂아놨던 이 코가 한 코씩 남았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뒤쪽에 있는 편물에서는 앞쪽 방코, 앞쪽에 있는 편물에서는 뒤쪽 방코 같이 찔러 넣고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수링은 빼줄게요. 자, 이렇게 한쪽을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바로 실 끊지 않고 다음 모티브 2개를 동시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단수링 미리 체크해 줄게요. 자, 모서리 코 부분에 단수링을 미리 체크를 해놓고요. 뒤쪽에 있는 앞쪽 방코, 앞에 있는 뒤쪽 방코 단수링 꽂혀있는 모서리 코부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모서리 코 확인을 해서 첫 코 찔러 넣으셨다면 단수링은 빼면 돼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모티브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모티브를 연결할 때부터는 테이블에 내려놓고 꿰매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중간 부분에 있는 이 실, 여기 이어지는 부분의 실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당겨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조금 늘어나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어차피 여기 세로 부분도 또 이어줄 때 좀 늘어나 있는 부분은 감춰지기 때문에 엄청 막 당기면서 하면 오히려 쭈글쭈글하게 연결될 수도 있어서 적당한 힘으로 일정하게 맞닿는 부분을 쭉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반대쪽 부분까지 쭉 가줄게요. 맞닿는 부분 연결해주고 와주세요. 자, 처음 시작했던 곳부터 쭉 가로 방향으로 반대쪽까지 이어줬습니다. 여기 마지막 모서리와 모서리가 맞닿는 부분도 통과를 시켜줬고요. 여기는 끝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은 구멍을 이렇게 통과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실이 좀 넉넉하게 남았다면 적당한 길이로 잘라놓고 이제 세로 부분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12개의 모티브가 두 줄로 가운데 가로 부분이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세로 부분을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6개,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렇게 6개가 위치를 하게 되겠죠. 우리는 여기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세로 부분을 꿰맬 때는 돗바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코바늘을 사용해서 짧은뜨기로 이어주기도 할 거예요.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방향도 다르고 뜨는 법도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뜨셔야 돼요. 일단 처음에 돗바늘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로 부분을 이어주는 위치는 우리가 연결해준 이 총 12개의 모티브 중에 딱 가운데 부분 여기입니다. 왼쪽 6개, 오른쪽 6개가 위치할 수 있는 바로 이 부분. 여기 부분은 돗바늘로 이어볼게요. 자, 이어주기 편하게 편물을 돌려주고요. 자, 여기도 모서리에 단수링 체크하실 분들은 미리 여기하고 여기에다 단수링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눈에 익어서 보실 수 있으시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돼요. 앞쪽 편물의 모서리 코에 뒤쪽 방코에 통과시켜서 살짝 꼬리실 남겨주시고 이렇게 남겨두는 꼬리실은 우리가 나중에 위아랫부분에 짧은뜨기 작업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숨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돗바늘 하나만큼의 길이 정도만큼 남겨두시고요. 아래쪽 편물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뒤쪽 편물의 가운데 코를 잘 찾아서 다시 또 아까 전에 통과했던 앞쪽 편물의 가운데 코랑 같이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똑같이 이동해주시면 돼요. 얘는 우리 가로 부분 쭉 이어줬을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앞쪽에 있는 편물은 위쪽에 있는 방코, 뒤쪽에 있는 편물은 앞쪽에 있는 방코. 방향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중간에 교차되는 지점인데요. 여기도 그냥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통과하고 그대로 넘어가서 여기 이미 사용이 된 코랑 앞쪽에 있는 코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옆에 코부터는 똑같이 맞닿는 코를 잘 찾아서 찔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모서리 코까지 이렇게 통과시켜서 마지막 부분은 통과했던 구멍 한 번 더 통과시켜서 이렇게 실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 가운데 부분은 돗바늘로 연결을 모두 해줬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이 부분은 코바늘을 사용해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완성된 가방인데요. 우리가 지금 돗바늘로 꿰매준 부분은 이 가방의 이 앞부분입니다. 여기를 지금 우리가 해준 거고 이제 코바늘을 사용해서 짧은뜨기로 해줄 부분은 여기랑 여기예요. 자,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평평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제가 지금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 가방이 각을 살려도 예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자, 우리가 이 편물에 맞닿는 부분을 꿰매면서도 느꼈던 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는 짧은뜨기 코의 머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짧은뜨기의 머리가 앞을 향하고 있을 수도 있고 뒤를 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원리를 잘 활용해서 가방을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에 들어간 모서리의 짧은뜨기가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 모두 앞을 향하고 있을 수 있도록 응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중심이 되는 가운데 부분에 오른쪽부터 짧은뜨기 작업을 해줄 겁니다. 오른쪽을 뜰 때는 짧은뜨기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왼쪽을 작업해 줄 때는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끝내주실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다르게 맞춰줘야 짧은뜨기의 머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똑같은 방향을 하고 있어서 깔끔하고 예뻐 보여요. 자, 일단 오른쪽부터 해볼게요. 오른쪽은 아래에서 위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맞닿는 부분 손으로 잡아주시고 모서리 코 앞에서부터 찾아주세요. 앞쪽 편물에서는 위쪽 반코만 사용하는 게 돗바늘로 꿰맬 때랑 같습니다. 하지만 뒤쪽 편물을 꿰맬 때는 사슬머리 전체를 찔러 넣어줄 거예요. 자, 뒤쪽에서도 모서리 코 찾아주세요. 이때는 사슬머리 전체에 찔러 넣습니다. 이렇게 찔러주시고 실 가지고 와서 미리 잘라둘 필요 없어요. 가지고 와서 뒤쪽에 대주시고 실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방금 바늘 찔러 넣었던 그 위치에 한 번 더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앞쪽 편물에 바로 옆에 있는 코, 뒤쪽 반코에만 바늘 찔러 넣고요. 뒤쪽 편물에서는 바로 옆에 해당하는 코에 사슬머리 전체를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늘 위쪽에 총 여기 원래 걸려있었던 고리 제외하고 3가닥 올라와 있겠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쭉쭉 맞닿는 코마다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여기 교차되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교차되는 모서리 코는 이미 사용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사용이 됐던 코 그대로 들어가셔서 똑같이 바늘 찔러 넣고 떠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부분까지 모두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 그대로 실쭉 늘려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길이로 잘라놓고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펴볼게요. 지금 아래에서 위쪽으로 짧은뜨기를 해준 부분은 중심 부분의 오른쪽입니다. 이제 이 중심 부분의 왼쪽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짧은뜨기로 떠서 내려올게요.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방향만 달라질 뿐입니다. 이쪽 부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려면 이 편물을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뜨개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떠진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주세요. 모서리 코 잘 찾아서 같은 방법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방향만 달라졌을 뿐 짧은뜨기로 떠주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중심 부분에 왼쪽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끝까지 떠주고 올게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실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로 방향을 이었을 때 짧은뜨기의 코수는 38코가 나와야 하는데요. 어차피 뭐 높이감만 맞다면 한두 코 정도는 차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코수는 38코가 떠져야 맞긴 합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빼놓고요. 자, 다시 또 볼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을 짧은뜨기로 이어주고 나니까 이 짧은뜨기 부분을 살짝 들어보세요. 예쁜 각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 반대쪽 부분도 해볼게요. 이 반대쪽 부분을 해줄 때는 먼저 중심을 찾아주고 양쪽을 짧은뜨기로 떠주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편물을 뒤집어줍니다. 뒤집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얘가 총 12개이기 때문에 이 옆부분이 완벽하게 접히진 않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가운데를 또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오른쪽은 아래에서 위, 왼쪽은 위에서 아래로 짧은뜨기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연결해주는 방법은 이 반대편 해줬었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얘는 원통형으로 꿰매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반으로 접고 맞닿는 부분을 먼저 돗바늘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2개의 모티브를 원통 형태로 이어줬습니다. 이제 이 원통 형태의 모티브 위쪽 그리고 아래쪽을 각각 짧은뜨기로 한 바퀴 둘러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랑 짧은뜨기로 해주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한쪽 부분 짧은뜨기 뜨는 방법을 반대쪽 아래쪽에서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서는 짧은뜨기로 한 바퀴 둘러주고 끝을 내줄 거고요. 이 위쪽 부분에서는 짧은뜨기로 한 바퀴 둘러주고 그 위에 한길긴뜨기, 또 그 위에 짧은뜨기, 되돌아뜨기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 부분을 먼저 짧은뜨기로 한 바퀴 둘러주시고 실을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둘러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일단 아래쪽 부분 짧은뜨기 둘러주는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지금 방향은 여기가 아래여도 되고요. 여기가 아래여도 돼요. 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면과 뒷면에는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모티브 한쪽 있는 게 옆면이잖아요. 이 옆면에 이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가장 구석에 있는 코부터 뒤쪽 반코를 주워줍니다.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만약에 꼬리실이 있다면 뒤쪽으로 보내서 같이 잡고 떠줄게요. 자, 방금 들어갔었던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코에다가도 앞쪽에 있는 반코는 남겨두고 뒤쪽 반코만 주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 옆에도 한 코에 하나씩 모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 뒤쪽에 있는 꼬리실 같이 다 감고 숨겨가면서 떠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코를 좀 잘 세어서 떠주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함께 뜨고 있는 거는 아래쪽 부분에 짧은뜨기를 한 바퀴 둘러주고 있는 작업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절대 코수가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편물을 또 따로 떠줘서 지금 이렇게 짧은뜨기 둘러주고 있는 부분과 새로 떠주는 짧은뜨기 편물을 같이 이어줄 건데 이때 코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모티브당 19코, 19코, 19코 총 6개잖아요. 그래서 19 곱하기 6, 114코가 나와야 맞습니다. 114코를 다 뜨고 나서 확인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만약에 113코가 나오면 어디에서 틀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티브 하나를 뜰 때마다 이 모티브 하나 안에 들어가는 짧은뜨기의 수가 19개가 맞는지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뒤쪽 꼬리실은 적당히 감고 떴다면 걸리적거리니까 잘라줄게요. 잘라주기 전에 한번 당겨서 뭉친 실 빼주시고 당겼으면 여기 뒤쪽 부분도 펴서 쭈그러들지 않도록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부분부터 쭉 떴을 때 저는 지금 18코인 걸 확인을 했어요. 여기 끝부분에 있는 코는 뒤쪽 반코를 줍기가 좀 애매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전체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옆면 부분 19개 맞춰줬고요. 이제 앞쪽 부분으로 넘어와서 또 19개를 이렇게 맞춰줄게요. 여기 모서리 코도 모두 찔러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이미 사용이 된 흔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 바늘을 그대로 찔러 넣고 꼬리실 같이 숨겨가면서 앞쪽 부분으로 넘어와서 또다시 이랑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또 모티브 하나만큼 짧은뜨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첫 번째 위쪽 사슬 여기 있어요. 왜냐면 이미 들어간 다리에 살짝 오른쪽 위쪽에 사슬 머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요. 여기서부터 2, 4, 6, 8, 12, 14, 16, 18, 19 저는 19코 또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모티브마다 19코가 맞게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114코를 완벽하게 맞추고 한 바퀴를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114번째 코까지 바늘 찔러 넣어서 여기 바닥 부분과 연결해줄 짧은뜨기를 한 바퀴 모두 둘러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그대로 실을 쭉 당겨서 빼줄게요. 방금 빼뜨기를 해줬었던 코 말고 그 뒤쪽에 있는 두 번째 코에 사슬 머리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114번째로 떠줬었던 그 짧은뜨기 코 가운데로 들어가서 바늘을 빼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준 상태에서 실은 뒤쪽으로 잘 숨겨줄게요. 잘라주시고 이제 이 가방의 위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랑 짧은뜨기로 떠주셔야 돼요. 그리고 코수는 114코가 맞게 나와야 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옆면의 오른쪽 부분 이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돌아와서 첫 번째로 짧은뜨기를 떠줬었던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사슬뜨기 2개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줄 건데 이 사슬뜨기 2개는 하나의 코로 치지 않고 기둥코 역할만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랑뜨기 기법으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를 해줬었던 첫 번째 코에 뒤쪽 반코만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여기 한길긴뜨기 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 옆에 코에도 뒤쪽 반코만 걸어서 한길긴뜨기.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쭉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짧은뜨기를 뜰 때보다 한길긴뜨기로 뜨게 되면 편물이 조금 더 크게 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길긴뜨기는 너무 손에 힘을 풀고 뜨지 마시고요. 살짝 당겨가면서 조금 타이트하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길긴뜨기도 총 114개를 떠주고 올게요. 마지막 한길긴뜨기까지 넣어주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빼뜨기 코랑 사슬뜨기 2개 세워줬던 건 모두 무시하고 건너뛰셔야 됩니다. 단수링을 꽂아놓은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 다음 단은 이랑 짧은뜨기로 또 한 바퀴를 둘러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뒤쪽 반코에다가만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첫 코 표시해주고 이번 단도 한 코에 하나씩 이랑 짧은뜨기를 모두 넣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또 돌아왔다면 이제 이 위쪽의 마지막 단은 되돌아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자, 되돌아 짧은뜨기는 뜨개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뀝니다. 단수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일단 해주시고요. 되돌아 짧은뜨기를 위한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줍니다. 자, 그리고 바늘을 반대 방향으로 찔러 넣으면서 가주시면 돼요. 요거는 사슬뜨기, 이거는 빼뜨기이기 때문에 전단이랑 짧은뜨기 단의 마지막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실을 끌어와서 살짝만 당겨줍니다. 요 무늬가 일정하게 당겨져야 예쁜 되돌아 짧은뜨기가 됩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뜨듯이 뜨시면 돼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사슬머리 전체에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와서 살짝 당겨주고 짧은뜨기. 방향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지는 부분 없이 짧은뜨기 뜨듯이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당겨주는 과정을 잊지 마시고 한 바퀴를 둘러주고 올게요. 거꾸로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 코는 단수링이 아직 꽂혀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까지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찔러 넣은 첫 번째 코에 바로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도 한 번 더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줘서 빈틈없이 꽉 메꿔줄게요. 그리고 실을 쭉 당겨주고 잘라주신 후에 톱바늘을 끼워주시고 여기 요 마지막 되돌아 짧은뜨기가 살짝 들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물과 붙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을 요령껏 한 바퀴를 돌려줄게요.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고 다시 또 뒤쪽으로 보내서 안쪽에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꼬리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잘 숨겨주세요. 자, 이렇게 가방의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떠줬습니다. 이제 편물 3조각을 더 떠줘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가방의 바닥이고요. 남은 2개는 끈입니다. 끈 2줄 떠주고 바닥도 떠줄 거예요. 바닥 먼저 같이 떠볼게요.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줄게요. 바닥뜨기는 아주 쉬워요. 그냥 짧은뜨기, 왕복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시작 코수는 38코로 잡아주세요. 코수 변화 없이 38코 그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느슨하게 뜨지 마시고 바닥 뜰 때는 살짝 타이트하게 떠주셔야 크기가 맞을 거예요. 38개의 사슬뜨기를 다 떠주셨다면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 하나를 더 세워서 첫 번째 단을 시작해 볼게요. 이 사슬은 기둥사슬 거고요.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로 떠줄 겁니다. 편하게 위쪽 반코만 주워서 뜰게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사슬 V 모양 중에 위쪽에 있는 반코에다가만 반을 이렇게 찔러 넣고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너무 느슨하게 뜨지 마세요. 살짝 타이트하게 바닥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 38개의 짧은뜨기 모두 떠주셨다면 두 번째 단도 한 코에 하나씩 38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왕복뜨기 뜨는 걸 총 19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단이에요. 사슬 하나 뜨고 항상 매단을 시작할 때마다 기둥사슬코 세워주시고요. 편물 돌려서 요 사슬 말고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에다가 요 코수가 헷갈리시면 한 단 한 단을 뜨고 매 단 38코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반코 조을 필요 없이 사슬머리 전체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뜨고 있는 게 두 번째 단이에요. 요거를 19단까지 반복해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단을 19단까지 올려줬습니다. 단 세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편물을 세로로 바라본 상태에서 꼬리실이 왼쪽 아래에 있을 때 이 가장 끝부분을 봐주세요.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이 중간에 가로실을 사이에 두고 한 쌍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도 한 쌍으로 묶여 있고요. 다섯, 여섯 이렇게 묶어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한 쌍 사이에는 움푹 들어가 있는 라인이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18 하고 얘는 19번째 단으로 맨 위에 반만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그러면 19단까지 단을 다 떠준 상태고요. 이 19단의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쪽 부분 쭉 떠주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데까지 짧은뜨기로 둘러줄게요. 자, 19단의 마지막 코를 넣어줬었던 코에다가 한 번 더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자, 요게 이 옆면의 첫 번째 코에 해당되는 코예요. 이제부터는 이 끝선에 있는 구멍 하나하나마다 모두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코만 윗면의 마지막 코와 겹치게 같은 구멍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코는 그 옆에 움푹 들어가 있는 라인 끝선 구멍에 넣고요. 세 번째 코는 가로실이 있는 끝선,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그리고 여기 끝에 18 넣고요. 이 꼬리실이 있는 부분에 19번째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모티브 한쪽 면의 개수인 19코를 맞춰서 떠줬습니다. 이제 이 아랫부분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모티브 2개가 붙어있는 쪽이기 때문에 총 38코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코는 이미 옆면의 마지막 코로 사용된 이 구멍에 한 번 더 들어가서 겹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부터 그 옆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한 구멍에 하나씩 넣어서 38개를 떠주시면 돼요. 자, 38개의 짧은뜨기를 쭉 떠주고요. 가장 마지막 구멍에다가도 짧은뜨기 넣고 이제 또다시 이 옆쪽 면에 19코를 맞춰줄게요. 첫 번째 코는 이미 바닥 부분에서 마지막 코로 사용됐던 그 구멍에 한 번 더 바늘 넣고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그 위쪽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19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미 19번째 단에 첫 번째 코가 들어간 구멍인데요. 여기에다가 옆면에 19번째 구멍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실을 살짝만 늘려놓고 우리가 미리 떠둔 몸통을 가지고 와주세요. 자, 여기서 빼뜨기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몸통과 이어보도록 할게요. 몸통의 편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되돌아 짧은뜨기로 마감을 해줬던 윗부분 말고 짧은뜨기만 한 단 떠났던 아랫부분과 지금 우리가 떠준 짧은뜨기 바닥을 이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실을 그대로 사용해서 떠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똑같은 위치를 찾아야겠죠? 거기는 바로 여기 옆부분의 첫 번째 코입니다. 근데 여기 끝맺음이 되어 있었던 부분은 여러분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반대쪽 깨끗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닥과 편물을 맞대어 봤을 때 맞물릴 수 있는 위치를 찾아주세요.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옆면에 있는 하나의 모티브, 여기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떠준 바닥판에서도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조금 당겨서 이 고리의 길이를 적당히 한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 조심조심 이 새 실을 가지고 앞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뒤쪽에 우리가 남겨놨던 이 고리가 그대로 살아있을 텐데요. 이 상태에서 고리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두 개의 고리가 바늘에 들어와줍니다. 이때 실을 걸고 빼주시면 돼요. 자, 이게 기둥사슬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같은 코에다가 한 번 더 바늘 넣고 짧은뜨기 떠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한테 더 가까운 위치는 반드시 이 몸통 쪽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떠주는 짧은뜨기의 사슬머리가 이 가방의 겉면을 예쁘게 향하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앞쪽에는 가방의 몸통 부분이 오고 뒤쪽에 이런 식으로 바닥이 위치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맞물리는 한 코에 하나씩 전부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코의 방향은 반대로 뒤집어져 있을 텐데요. 그래도 같은 위치는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편물 모두 이렇게 사슬머리 전체를 찔러가지고 바늘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코수만 맞게 떠주셨다면 여기 몸통 부분에 있는 114코와 우리가 바닥으로 떠준 114코가 꼭 맞게 맞물릴 거예요.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코너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코를 찾아서 찔러주시면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부드럽게 지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앞쪽 방향으로 넘어와서 맞물리는 코를 그대로 찾아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헷갈리시면 앞쪽에 몸통 편물에서 사슬머리 잘 찔러넣고 뒤쪽에서도 위치 잘 파악해서 마지막 코 넣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방금 짧은뜨기를 해줬었던 이 부분을 빼뜨기로 한 바퀴 둘러줄게요. 자, 여기가 첫 번째 코죠. 첫 번째 코에다 바늘 찔러넣고 빼뜨기를 조금 타이트하게 해줍니다. 작은 빼뜨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옆에부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빼뜨기를 해줄게요. 너무 타이트하지 않도록 빼뜨기를 한 바퀴 둘러주고 오겠습니다. 빼뜨기로 한 바퀴를 돌아와서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도 빼뜨기 넣어주시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작게 조여줬던 빼뜨기가 있어요. 이 빼뜨기 앞에서 멈춰주시면 됩니다. 실 늘려주고 잘라줄게요. 그대로 빼주시고요. 돗바늘을 끼워줍니다. 작게 만들어놨던 빼뜨기 바로 옆에 있는 빼뜨기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마지막 빼뜨기 코 가운데 부분으로 다시 넣어줍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실은 아래쪽에 잘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닥과 몸통 부분도 모두 이어졌습니다. 이제 같이 제공해드리는 플라스틱 가방 바닥판을 이 바닥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위로 쉽게 잘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크기를 대보시고 잘라서 안쪽으로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일까봐 불안하신 분들은 자투리 실을 사용해서 모서리 부분에 매듭을 지어서 안쪽에다가 잘 고정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광목 주머니는 그냥 가볍게 안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끝만 만들어주면 돼요. 끝 만들어줘서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과 연결해주기 위해서 꼬리실을 조금 넉넉하게 남겨주시고요. 이 위쪽에서부터 첫 코는 매듭, 그리고 사슬뜨기를 4개 떠주세요. 이 첫 번째 사슬이 너무 늘어지지 않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떠주시고요. 이 위쪽으로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워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슬이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요. 이 5개 중에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위쪽 반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 건너뛰어서 첫 번째 사슬뜨기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나 떠주고요. 한길긴뜨기도 떠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편물을 뒤집어줍니다. 자, 요 사슬부터 셀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을 거예요. 자, 사슬뜨기 코 하나,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에 위에서 사슬로만 보면 하나, 둘, 세 번째예요. 여기다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도 떠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사슬 하나 건너뛰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사슬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그리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음 단 올라갈 때는 사슬 하나, 편물 돌려주고요. 자, 위쪽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랑 한길긴뜨기를 모두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 하나 건너뛰어서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랑 한길긴뜨기를 또 넣어주시면 돼요. 단 올라갈 때는 사슬 하나, 편물 돌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 건너뛸 때 앞에서 보면 코가 잘 안 보여요. 살짝 뒤쪽을 보면 코가 있습니다. 하나,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가방끈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약 35cm 정도가 되는 가방끈의 길이만큼 이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가방끈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길이의 가방끈 2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 35cm가 되는 가방끈을 쭉 떠주시고 마지막 단에서 한길긴뜨기 넣은 상태 그대로 실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가방과 연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실을 좀 여유있게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바로 붙여서 앞쪽에 보일 수 있도록 끈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끈이 꼬이지 않도록 여기 반대쪽 부분도 이렇게 이 짧은뜨기 라인과 붙어서 가방의 앞면 부분에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끈은 너무 짧게 붙이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살짝 깊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밖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티가 나지 않도록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앞쪽에 있는 다리들 잘 통과하면서 또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안쪽에서는 밖으로 다시 바늘을 빼주시고 밖으로 나온 실은 다시 또 티가 나지 않도록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끈 꿰매는 건 정확히 어떤 방법이 막 있는 건 아닙니다. 겉에서는 티가 나지 않도록 밀어 넣으면서 안쪽에서 튼튼하게 움직여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끈이 부착되는 이 네모 부분을 모두 한 바퀴 둘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매주시면 돼요. 자, 완성된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끈의 끝부분 4군데를 모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재밌게 뜨셨나요? 저는 이 가방 뜨는 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